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당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네.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조간에서 윤 대통령이 자세를 확 낮췄다, 먼저 손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시정연설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반국가 세력 등의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 부탁드린다, 도와달라라는 표현 등을 한 5번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경청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나서 좀 새로웠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연설문 초안에는 뭐 말뿐인 복지, 카르텔 낭비된 혈세, 뭐 이렇게 전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구들을 직접 덜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연설 모두에 이제 각 정당 대표들을 언급할 때 보통 여야 순으로 호명을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먼저 언급했고요. 또 연설을 마친 후에도 야당 의석으로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는 그런 장면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보이콧한다고 불참하면서 가운데 자리가 횡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제는 뭐 여야 모두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장 크게 모았던 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건 어제가 처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담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3.1절 행사나 이런 행사에서는 이제 스치듯 이렇게 지나가고 악수를 한 적은 있지만 네. 대화를 나눈 건 대선 이후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정 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이뤄진 건데 뭐 이 자리 이제 참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 정책 예산에 뭐 대대적 전환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아예 이 대표가 사전 환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악수 장면도 좀 눈에 띄었는데 뭐 사전 환담장에서 국회에 입장하면서 또 연설이 끝난 뒤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제 거부하는 장면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뭐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의원은 아예 뭐 등을 돌린다든가 뭐 얼굴은 안 보고 악수만 한다고 해서 노룩 악수 뭐 이런 표현도 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어서서 악수를 했고 네. 또 몇몇 의원들도 일어서서 한 반면에 이제 어떤 의원들은 모른 척한다거나 네. 악수를 아예 안 받거나 좀 늦게 이제 뭐 응하거나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잘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같지는 않던데 본인이 이제 SNS에 내가 이런 스스로 말을 밝힌 했다 거예요?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네, 말했다고. 그렇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어제 시정연설 또 여야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뭐 본인이 변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여러 개를 줬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맨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뉴스가 돼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 만나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전 정부 뭐 비판 별로 안 했다고 이게 뭐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되는 게 현실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게 조금 강경한 자세들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제 뭔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신호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소위 말해서 약발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게 나오는가, 뭐 요게 이제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생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쓰면서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 원 인상, 뭐 기초 차상위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그 대학금 기초하고 차상위 전 가구한테 대학 등록금 무료 지원하니까 R&D 예산은 줄이고 대학 등록금은 이거 무료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맥락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그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예, 이게 실제 이제 무언가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해왔던 스탠스하고 상당히 이제 부딪히는 게 많을 거다. 당장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R&D 굉장히 삭감하고 있는 뭐 이런 거를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협치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방송법하고 지금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지금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를 보장하는 거 파업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여당이 협치의 모드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국민들은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는데 지금 감사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9.19 군사합의 북한하고 한 거 이거 지금 감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들어가지? 그게 그 감사 대상은 맞아? 근데 밑에 기관들은 다 그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든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하고 뭐 할 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박정훈 대령 기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멈출 것이고 좀 유예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말뿐인 기조 전환이냐 이게 진짜 실제로 다른 것들까지 실행이 되는 기조 전환이냐 이 부분을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런 말씀.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 인터뷰가 정치인 인터뷰, 국직관 인터뷰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혁신위의 인요한 위원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다 평가들 각각의 평가 들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김포 의원 입법 속도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의도가. 네, 이게 뭐 내년 총선 앞두고 당장 표심에 영향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아예 이제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바꾸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정부 발의를 하려면 각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주민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네.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으로 하게 되는데 국회 입법은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그렇다 보니 좀 간소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포와 비슷한 여건의 서울시와 인접한 데들 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이런 지역까지도 이제 당내에서는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하남시 등은 국회의원은 민주당인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이들 지역을 좀 탈환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반대는 누군가요? 김재섭 서울 도봉답 당협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네. 지금 있는 서울보다 잘 챙겨야 된다. 도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외곽 지역이잖아요. 네. 이 외곽 같은 경우는 서울로서 차별은 다 받는데 혜택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어제 제가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김포 다른 곳 말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김포 쪽 부동산 상당히 들썩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데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거 실현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 매물을 내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걷어들여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답변에도 서울에 편입되면 한 3억 원 오를 거다.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동산 실거래 어플에서는 네.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광명시 철산, 뭐 김포시 고천읍 등이 그 전에는 100위 안에도 들지 않았는데 이 검색어들이 상위 랭킹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서울하고 근접한 곳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지 집값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도 알아보면은 실제 집값의 변동은 현재는 지금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뭐 상당히 뜨거워지는 분위기예요. 네, 뜨거워지고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면은 뭐 신의 한 수다. 야, 우리가 드디어 뭔가 당이 주도해서 뭔가 판을 바꾸는 뭐 이런 것들 약간 고양된 느낌까지 좀 받았어요. 제가 몇몇 인사들 들어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부 입법이 있고 이제 국회 입법이 있는데 정부 입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주민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안부한테 건의를 하고 행안부가 다시 이거를 해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국회 입법에 되면은 소위 말해서 지자체 의견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행정부가 건의할 경우에는 이게 김포시, 예.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의 지자체장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다 동의를 다 해야 동의를 해야 돼요. 되는데 국회 입법으로 갈 경우에는 김포시 주민 의견 수렴만 하면 되더라고요. 의견 수렴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방법인지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 의견만 들으면 이거를 서울에 넣는다고? 이러면 서울 시민들은 그러면은 이게 뭐 화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의견도 안 듣고 왜 그래? 뭐 이게 경기도 의견도 안 듣고 뭐 그런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그 국회에서 발의를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 니들이 답을 해봐. 우리는 이게 당론이 있거든. 근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 일단 딜레마에 빠졌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이잖아요. 김포가.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 예. 그런 상황. 그런 시민들은 상황이에요. 지금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찬성을 하는 건데 이게 될까? 정말로 될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는 거 아니야? 의구심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집값이 좀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데 이게 서울 전체로 보면은 그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맞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지역이 그럼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남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다 과천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이냐에 이제 어떤 정당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경기 북부 메가시티론으로 맞대응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경기 북도를 만들면서 나온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안보의 문제가 하나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김포가 저쪽에 있잖아요. 저 임진강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수도 서울이 휴전선하고 붙어 있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뭐 있지만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거 드라이브를 걸겠다. 예, 이런 분위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견은 들어보기로 하고 짧게 하나만 더 갑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을 이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그때 이제 아들과 경제 공동체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무죄가 됐던 건데 이번에 그래서 검찰은 범죄수익은행규칙법 위반 혐의로 이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같이 공모를 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거고요. 네,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항소심의 공소장을 이제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이제 아들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다 공범으로 보고 잡아 넣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좀 이런 전략으로 처음부터 갔었어요. 그러니까 곽병채 씨를 이제 공범으로 보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하는 것이 얼마나 먹힐지 이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연구소 함께 진행을 했는데 뭐 가장 뜨거운 건 김포 얘기가 되겠네요. 김포 네네. 얘기가 될 것 같고 오늘 요 이야기는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의견 중요할 것 같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지 일단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거든요.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깍꿍이네님은 서울 외곽도 발전에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포 사는 분들께서는 찬성이다. 좀 빨리 추진해달라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